함수든 부등식이든 이제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기초 원리 자체는 함수에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부등식이니까 앞에서 생각하고 중3 때 생각했던 2차 함수를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함수식을 알면 부등식도 짜기 쉬워요. fx식을 알면 짜기가 쉽죠. 일단 마사와 풀3이 근이고 최고 차항계수 a를 알기 위해서 힌트 하나가 필요한데 그놈은 당연히 0,4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가 4가 될 것이다. 뭐 분수로 나와? 마이너스 12a네요.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뭐 위로 볼록한 거 맞겠죠 아마. 그래서 fx식을 정했다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그래 놓고 이 fx가 2보다 크다. 이제 부등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 그림상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서 함수를 두 개로 보는 방식인데 y는 fx랑 누구랑? y는 2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식 f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빨간색 y는 fx랑 어딘가에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y값이 높은 범위라는 뜻이니까 그 범위는 여기가 될 거고 그걸 만족시킨 x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우라 오자마자 책도 없이 계속 꾸벅꾸벅 졸면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부등식으로 해석 안 하고 요 fx랑 y는 2에 교점을 찾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알파와 베타인 거죠. 그래서 일단 양변에다가 마3을 곱해주고 이항 정리를 시도해 봅시다. 마이너스 10인데 6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2, 3. x는 누구 또는 누구? 마3 또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확정 마3, 여기가 확정 2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 5 이렇게 나오시겠죠. 이게 답이 맞나요? 힘들어. 거꾸로 빼는 거군요. 누가 알파야? 이게 알파구나. 대충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대충. 절대값 하나짜리고 x가 절대값 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저거 굳이 x가 루트 3보다 작네 안 해도 돼요. 일단 한번 해석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마6보다 작거나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6보다 크거나 됐죠? 이해는 됐어요. 근데 저게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저기에서는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왼쪽, 왜 2차니까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 거면 선행 조건이 나와야 돼요. 선행 조건이. 그래서 이건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라고 선행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3보다 작을다 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플러스 루트 3 사이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얘는 반대로 x제곱이 3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x가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x값이 들어갔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였을 거고 절대값 뚫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을 거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얘죠. 이항에 보면 됐어요. 그리고
x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플러스 루트 3보다 커서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면 제가 그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를 해보면 이거 마이너스고 이 부등식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써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방정식이 아니라서. 왜? 범위 안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저게 없이는 못한다는 얘기. 이거 잘 생각해봐. 그냥 이거 해석해도 돼. 불가. 저런 새끼 있을 수가 없다.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보다 작아질 방법은 절대값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놈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기선 해가 안 나온다. 이 녀석은요. x제곱이 9보다 크면 되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마3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범위 그리고 얘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얘가 정답 아닌가요? 보세요. 수직선상에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x가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거나 한 범위 중에서 x가 마3보다 작거나 풀 3보다 크거나 하면 그냥 이 범위가 다 되는 거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니까. 얘가 그냥 정답인 겁니다. 그냥 정답 이렇게 쓰면 돼요. 끝이에요. 네. 이거 다르게 풀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함수를 두 개로. 하나는 fx라고 하고 얘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gx라고 하고 하나는 y는 6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이 식기 그리고 이 식기 그려서 이쪽이 뭐 하면 돼? 크면 되는 거죠. 그려볼게요. 절대값이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3 y는 x제곱을 y축방으로 3만큼 기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이게 얘야. 얘 전체에 뭘 씌우겠대요? 절대값을 씌우겠대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아는 사람? 와우, mother. 반대로 뭐 어떻게 해? 반대로? 뭐 어떻게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의 y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x에 누가 들어가든 절대값을 씌운 게 y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특정 x값이 들어가서 음수가 됐다라면 마이너스 3이 됐다 y값이. 그럼 그걸 뭘로 바꿔 쓰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3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0,마삼을 지나는 거였다라고 하면 절대값 씌우면 이제 0,마삼이 아니라 0,풀3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y값이 0보다 작은, 즉 x축 아래에 있는 y값들은 전부 다 절대값을 어떻게 해달라? 예, 그래서 뒤집어 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여기는 그대로인데 이 절대값이 음수가 돼서 절대값을 뒤집은 애들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0,마삼이었으니까 0,풀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록색이 저 녀석의 그래프입니다. 그래 놓고 y는 6을 그려야 돼. 그러면 6이라는 놈은 3보다 2배나 커. 여기가 6이야. 초록색과 흰색 중에서 누가 높아야 된대요? y값이. 초록색이 높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y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값보다 작거나 이 값보다 크거나가 나오실 거예요. 해가. 됐나요? 근데 잘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우기 전이나 절대값을 씌운 이후나 이 부분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값을 씌우기 전이나 절대값을 씌운 후나 이 부분은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요. 여기만 바뀐 거야. 여기만. 그러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이라는 건 그냥 이 새끼랑 이 새끼의 교점인 거예요. 연립을 해보면 대입법이죠. y 대신에 6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게 누구야? 풀마3이야. 오, 마3. 풀3. 끝. x가 마3보다 작거나 x가 풀3보다 크거나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근데 함수에 대한 이해가 이 분리해서 야 우변에 있는 함수 좌변에 있는 함수를 한 그림에 그려갖고 누가 높네 낮네 이 개념이 살아있는 분들 이게 쉽죠. 저짓거리 하는 것보다. 그죠? 물론 둘 다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합성이구나. 일단 무식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fx란 함수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fx란 함수는 일반형으로 쓰게 되면 미지수가 3개가 나오고 표준형으로 쓴다 혹은 인수분해 된 식으로 쓴다라고 해도 아이고 미정계수는 3개가 나와요. 그럼 3개를 찾으려면 A, B, C 3개를 찾건 A, 알파, 베타 3개를 찾건 힌트는 3개가 있어야 식이 완성이 된다는 뜻인데 지금은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습니다. 최고 차항계수 A가 음수라는 건 알지만 A가 정확하게 얼마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완벽하게 부셔라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들어간 이 전체 녀석을 선생님이 뭔지 모르니까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해의 범위가 X 기준으로는 -2부터 7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 여러분 이게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하면 Y는 f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됐죠? 축을 뭐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x축이 아니라 이제는 t축이라고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축 있는 거고 t가 -2일 때와 플러스 4일 때가 근이 되고 a 값이 음수인 얘예요. 그냥 x 대신에 입력값을 x 대신에 뭘로 썼을 뿐이에요? t로 썼을 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t축으로 보면. 그러면 ft가 0보다 큰 범위는 t 기준으로는 뭐부터 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부터 4까지의 t면은 저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된 사람? 이거 뭐라냐? 이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대가리 빡빡 깎고 저 오성학교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보세요. x라는 미지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만든 t라는 미지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도 뭘로 나와 있어요? x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원래 t가 누구였는데? 3분의 2x-k가 t였습니다. 그죠? 이게 t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거를 또 x의 범위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구나. 무슨 변수? 매개 변수라고요. x랑 y의 관계를 해석하기 힘드니까 지금 t라는 매개체를 하나 둬가지고 x랑 t의 관계를 해석해보는 거예요. 연결지어서. 그럼 세변에 3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세변에 k를 더해도 이렇게 더해야 되겠다. k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역시 안 바뀌고요. 세변에 2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x의 범위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t의 범위로 -2와 4 사이라는 거는 x의 범위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해여야 돼요. 이놈하고 이놈은 서로 뭐한 값입니까? 아예 같은 부등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2, 이놈이 7이 되는 k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k값이 얼마란 뜻이에요? 2가 되시면 -2와 7이 되시겠죠. 여기서 식을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fx식 쓴 게 없어요. 합성함수 치환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K값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였고 요것도 해석만 잘하면 되겠네요. fx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gx는 직선 1차 함수입니다. 두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2차 함수의 꼭지점과 y절편이 동일하대요. 근데 식을 보니까 k라는 미지수가 있어서 이게 꼭지점이 누군지 y절편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k로만 나오죠. 이제 이거 해석해보죠. 같은 말이죠. 그죠? 마이너스 gx라는 우변에 있었던 녀석을 이항하면 저렇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많이 했었어요. y는 fx와 y는 gx를 따로따로 해석해봐서 이쪽 y값이 크게 되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다라고.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 중에서 2차 함수의 거꾸로 썼네 씨발. 직선의 y값이 더 높은 구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구간이죠.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직선에 있는 y값들이 2차 함수에 있는 y값보다는 다 커요. 더 위에 있어요. 저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0까지입니다. b까지니까. b의 x값은 0까지니까. 그래서 이걸 x로 해석을 하면 꼭지점부터 0까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누군데? x좌표가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배의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가 꼭지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k. 얘가 그냥 마이너스 k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k부터 0 사이의 범위에선 직선의 y값이 2차 함수의 y값보다는 항상 크게 되어 있죠. 이 녀석의 정수는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 4개가 되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선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린다면 4개 하나 둘 셋 넷 0보단 작아야 되니까요. K가 어디 있구나. 마이너스 K가 여기 있구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5와 마사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마사가 되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이 안에는 마이너스 1, 2, 3, 3개만 되는 겁니다. 이건 괜찮아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마이너스 1, 2, 3, 4, 4개는 돼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되시는 거죠. 세 변의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뀔 겁니다. 양수 K의 범위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요? 네. 자, 보시고 이런 문제 보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걸 학생들은 2차 항계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구분부터 해야 되겠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보셔야 될 게 저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말 어디에도 이 식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m값이 누가 되면 2가 되는 순간 2차가 아니게 되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면 m은 절대 2가 되면 안 돼요.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이 없거든. 그럼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건 m값이 2일 때와 m값이 2가 아닐 때를 먼저 구분해 보셔야 돼요. m값이 2가 되면 확 x가 소거가 되죠. 이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m값이 2면 x가 누가 되든 말든 이 부등식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 m값 2는 오케이, 넌 괜찮아 가 되시는데 저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저건 해볼 필요가 없이 m은 2가 될 수가 없어요. m이 2가 아니라면 이때 우리가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m값이 1번이라고 할게요. m값이 2보다 클 때와
m값이 2보다 작을 때 결국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아래로 볼록할 거냐? 위로 볼록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고, m값이 2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인데 x값이 누가 돼서 y값이 누가 되든, x가 누구일 때 y가 누가 되든 0보다 항상 뭘 하래요? 크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m값이 2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한 케이스라면 x가 누가 됐을 때 나오는 모든 y값들이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죠. 축이 이렇게 돼도 항상 0보다 작아. 축이 이렇게 돼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고, 축이 이렇게 돼도 큰 부분도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요 케이스에 추가로 요 케이스까지 합쳐주시면 원하는 m이 다 범위로 나온다라는 뜻이고, 요 때는 근이 없다. 판별식으로 가자.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2 뽑아놓고 시작합시다.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계수 곱하기 상수항.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개하지 말고 n-2로 묶어내시면 남는 것이 n-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n-2, n-6이 0보다 작은 녀석들, 무슨 축? m축. 무슨 축? 판별식 축. 근이 2와 6. 최고 차항계수는 양수. 아래로 볼록한 녀석의 0보다 작은 범위라 그랬으니까 m값은 2부터 6 사이인데, 이 조건 상에서 얘야. 괜찮죠, 지금은? 됐죠? 그런데 얘도 되는 거였어. 그럼 얘도 되고 쟤도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를 포함해서 6까지 가셔야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답이 맞나요?